안녕하세요. 바둑사관학교 훈쌤입니다. 오늘은 끝내기 2강,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집과 공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끝내기 기초 단계를 간단하게 배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1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끝내기 이제 기초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둑판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끝내기 기초 문제를 좀 여러 개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잠시 영상을 중지해 놓고요. 이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영상 재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둘 차례고요. 흙의 집을 최대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좌측 위에 있는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둘 차례죠. 지금 이 좌측 위에 있는 문제는요. 백이 이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밀고 들어가게 되면요. 흙이 막았을 때 흙의 집이 5집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쪽을 두지 않아서요. 흙이 두었을 경우에는요. 이 집이 6집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흙의 집을 한 집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 끝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왼쪽에 있는 문제의 정답은 바로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밀고 들어가게 되면요. 흙으로서는 막아야 되는데요. 그럼 3집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쪽을 두지 않으면요. 흙이 막았을 때 4집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둔 수도 역시 한 집짜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의 정답은 바로 역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쪽을 밀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당연히 흙이 막아서 3집 모양이 나게 되죠. 네, 100이 두었을 때랑 비교하면 한 집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몇 집짜리지? 몇 집짜리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이거는 정확히 친구한테 얘기해 줄 때도 한 집짜리 끝내기입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중앙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문제는요. 바로 정답이 이쪽을 단수 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단수를 치게 되면 흙으로서는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둘, 넷, 여섯, 여덟. 8집이 납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흙에 두게 되면요. 바로 9집이 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도 한 집짜리입니다. 자, 그럼 바로 우측 상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문제의 정답은 바로 그쵸, 찌르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들을 봤을 때요. 흙이 지켰을 때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바로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수법이죠. 흙이 맞게 되면요. 13집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흙이 지키게 되면 14집이 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를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는요. 정답이 바로 그쵸, 단수 치는 게 정답이에요. 저희가 좀 뭔가 헷갈려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흙이 같이 지켰을 때 지금 이 자리에 한 집이 나는 것이 보이죠?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바로 단수를 쳐가지고 이렇게 남은 집을 없애는 게 바로 상대의 집을 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100이 연결하면서 100도 한 집이 생겼죠. 그럼 이거는 2집짜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그렇죠. 이쪽으로 찌르고 들어가서요. 흙이 받게 되면요. 흙집은 10집이 나게 되죠. 10집이 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쪽 자리에 두지 않았을 때 흙이 두게 되면 흙은 11집이 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끝내기 완전 기초죠. 완전 기초 문제를 풀어봤고요. 기초 중에서도 두 번째 난이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흙들 차례입니다. 흙들 차례인데요. A로 둘 것인지 B로 둘 것인지 이제 맞추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요,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정답은 A입니다. 자, 흙이 A를 뒀을 때 지금 이쪽 자리에 집이 하나 생기는 게 보이시죠? 근데 왜 A가 정답인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B로 두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B로 두었을 때는요, 흙이 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요, 여기서 A로 두는 것이 정답이구나. 그래야 이쪽에 한 집이 생기는구나. 하지만 B로 두는 것은 저번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바로 공배, 0집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둑을 둘 때 공배 찾기하고 그리고 집 찾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에 집을 두지 않고 공배를 두어서 바둑을 치는 순간에는 정말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둑을 둘 때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한테 한 집짜리라고 배웠어 라고 해서 이 A 자리로 두는 이런 판단을 해주시면 엄청나게 좋겠죠.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둑판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A와 B 두 곳 중에 어느 곳을 두어야 될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풀이를 할 때 찍게 되면 역시 실력이 늘지 않겠죠. 자, 정답은 바로 A입니다. A로 두게 되면요. 흙은 지금 백돌 한 점을 잡으면서요. 집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B로 두면요. 집이 전혀 생기지 않죠. 바로 이 자리를 공배라고 합니다. 바둑 둘 때 공배는요. 정말 끝내기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두는 곳이지 이렇게 집이 되는 곳이실 때는 집이 되는 곳을 착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A로 잡는 수가 몇 집인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바로 3집짜리 끝내기입니다. 보통은 헷갈려서 2집짜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메모장을 보시겠습니다. 메모장을 보시면 지금 흙이 백돌이 몇 개 잡았죠? 네, 백돌을 지금 1개를 잡았습니다. 자, 백돌을 1개를 잡았는데요. 지금 그림처럼 만약에 100 잡은 돌을요. 사석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드러냈을 경우에 지금 흙한테 몇 집이 있죠? 맞습니다. 2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석 1개하고요. 흙 2집을 만약에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3집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요. 이거 잡았을 때 몇 집짜리지? 이제 이런 단계까지 여러분이 같이 배워가실 거예요. 이렇게 배워가시다 보면요. 바둑 둘 때 더 재밌어요. 더 재밌는 이유가 상대방이 왜 3집짜리 놔두고 1집짜리 뒀지? 나는 3집짜리 뺏어 먹어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요. 후반에도 바둑을 생각하면서요. 재밌게 두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제가 내봤고요. 오늘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제 이건 끝내기 기초 단계고요. 중급, 고급 단계에서는요. 점점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끝내기에 대한 기술도 있겠지만 이게 몇 집짜리인지 계산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그래서 맛보기로 저희가 마지막에 이게 몇 집짜리 문제인지 해봤는데요. 한번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요. 이 잡은 돌이 몇 집짜리인지 상대방 집을 몇 집을 깼는지 이제 이걸 한번 선생님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